성지순례 여행에 있어 이스라엘 다음으로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요르단인데요. 요르단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곳으로 성경 속 지명 중 무려 96곳이나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요르단을 빼놓고는 완성될 수 없는 성경 속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과 모세의 이야기, 성경 속 역사를 담은 요르단의 성지순례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의 하나인 출애굽 사건은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인도로 노역의 땅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건이다. 그중 신광야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머무르며 생활했던 대부분 장소가 요르단 지역에 있다. 와디럼은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서 남쪽으로 약 320km 지점에 위치한 곳이며 1998년에 요르단 정부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면적은 약 720제곱킬로미터이며 약 3억 년 전 지각작용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아래층에 화강암층이 있고 그 위에 석회암층 그리고 가장 상부에 사암층이 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은 해발 1745m의 람 마운틴이며 평지로 보이는 곳도 해발 1000m 정도이다. 와디람을 찾는 여행객들은 트레킹이나 암벽 등반 또는 낙타나 자동차를 이용한 사막 투어 등을 할 수 있고 베두인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베두인식의 식사와 벨리 댄스 및 아랍 전통 음악 연주와 노래를 즐길 수 있다. 와디럼은 1916년부터 아랍 지역에서 활동했던 로렌스가 이곳을 통과하여 요르단 최남단의 아카가 항구를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는 아라비아의 로렌스 영화의 무대로도 유명하다. 와디럼은 오래전부터 아라비아 상인들의 교역로 역할을 하였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올라오는 카라반들이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고 당시에 이들이 남겨놓은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선사시대 유목민들이 이곳을 통과하면서 남겨놓은 암벽화도 찾아볼 수 있다.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암벽화와 비문 그리고 여러 고고학적 유산들은 약 12,000년 전에 인간이 이곳에 거주하며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이 유산은 아라비아 반도와 이 지역에서 발전한 목축, 농업, 도시 활동의 모습을 보여준다.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190km 정도 가면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사막지대에 산들이 높이 솟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표고 950m의 산 속에서 바싹 말라버린 강을 따라 앞으로 나가면 갑자기 눈앞에 환상적인 광경이 펼쳐진다. 붉은 빛을 띤 바위 표면에 건설되어 있는 고대 도시 페트라가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페트라라는 이름은 그리스어 바위에서 유래한 것이다. 남요르단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페트라를 만든 사람들은 아랍계 유목민인 나바테아인이었다. 페트라는 교통의 요지였던 관계로 언제나 외부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주민들은 외적들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대한 안반 속에 주가주를 건설했던 것이다. 나바테아인들은 와디 무사라 불리는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건조한 강을 따라 시가지와 무덤, 신전 등을 건설했다. 그들은 수준 높은 건축 기술로 명성이 높았는데 수로와 돌을 쌓아서 만든 저수조 등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좁고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협곡 시크. 이 도시의 아름다움은 사막으로 달려와 붉은 바위산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전에는 그 뜨거운 바위를 두 손으로 어루만져 보기 전에는 잘 전해지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페트라의 빼어남은 바위 수성의 물의 언덕과 가파른 협곡에 둘러싸인 그 지리적 조건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페트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고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협곡 시크를 통과해야만 한다.
길이 1.2km의 시크는 지각 변동에 의해 거대한 바위가 갈라져 만들어진 길이다. 좁게는 2m까지, 높게는 200m에 이르는 구불구불한 바위 틈인 시크는 페트라의 미모에 걸맞은 신비로운 입구가 아닐 수 없다. 길은 시크에서 시작된다. 코끼리를 끌어가는 보아뱀처럼 강하게 부딪히는 시크에는 페트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로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 2000년을 건너온 테라코타 파이프도 눈에 띈다. 유적 중에서 로마식 파사드로 지어진 카진의 신전, 흔히 파라오의 보물창고라고 불리기도 한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에도 등장했을 만큼 환상적인 건축미를 자랑한다. 파라오의 보물창고라는 이름은 인근 유목민들의 전승에서 유래한 것이다. 유목민들은 누가 페트라를 만들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단지 추측만으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했다. 지금도 카진의 신전을 누가 만들었는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라오의 보물창고라는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너비 30m, 높이 43m의 알카진에는 페트라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건물이자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다. 기둥이나 벽을 세우지 않고 오로지 바위를 정교하게 다듬고 판에서 만든 알카진에는 페트라의 상징이다. 6개의 원형 기둥이 받치는 2층 구조로 BC 1세기경 헬레니즘 양식으로 건축되었다. 알카진에는 보물창고란 뜻인데 화려한 외부와 달리 내부는 텅 비어있어 나바테아 왕 압테라스 3세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록 거친 황무지지만 페트라에는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정착해 살았다. BC 7000년경에 인간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흔적이 페트라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페트라에서 발견된 유적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BC 6세기의 서쪽에서 나바테아인들이 들어와서 페트라를 거점으로 정착해 살기 시작했다. 실크로드를 왕래하는 대상들에게 통행세를 거두면서 점차 세력이 커져 멀리 다마스쿠스 주변까지 세력을 넓히게 되었다. 이후 페트라는 국제적인 통상의 거점으로서 번영을 이뤘다. 그러나 BC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나바테아 왕국의 영토를 침략하면서부터 점차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106년 로마의 트라이아누스 황제에 의해 페트라는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7세기에는 이슬람 교도의 지배를 받았고 11세기에는 십자군에게 점령되는 등 잠깐씩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원래 이름은 엘기아스며 모세의 계곡 또는 페트라의 집이라고도 한다. 와디 무사는 모세의 공천이란 뜻이다. 요르단 최대의 관광지로 언덕 경사면에 형성되어 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이곳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갔다고 전해진다. 모세의 샘이라는 뜻의 아인 모스에서 페트라 유적 입구까지를 통틀어 와디 무사로 칭하기도 한다. 현지어로 무리바셈이라고 하며 또는 모세의 우물이라고도 한다. 와기무사 입구의 시멘트 건물 안에 있다. 성경에 의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모세의 기도로 물을 얻게 된 곳이라고 전해진다. 모세의 샘 옆에 모세가 내리친 바위가 있다. 옥상에 3개의 흰색 돔이 있는 건물 주변은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인데도 이 샘에서는 1년 내내 샘물이 솟는다고 한다. 마다바는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이다. 마다바의 성 조지 교회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모자이크 성사 지도가 있다. 이 지도는 AD 400년대 말에서 500년대 초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3분의 1 정도만 남아있다. 모자이크는 로마 제국에서 유행하던 장식의 한 형태였는데 이것이 로마 제국의 전역으로 전파되었으며 다양한 색상의 돌들을 0.5cm에서 1cm의 크기로 잘라서 건물 바닥이나 벽면을 장식하였다.
성서 지도의 원래 크기는 약 200만 개 이상의 돌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도는 성경이 귀하고 그를 아는 사람들이 적었을 당시에 신도들에게 시각적으로 주요 성지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훌륭한 성경 공부 교재라고 할 수 있다. 지도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으로는 요르단의 케락, 서로는 레바논과 지중해, 남으로는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와 시나이 반도, 북으로는 요르단 강과 야복강을 포함하여 그 안에 있는 성지를 다양한 색상의 돌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현재 지도에는 예루살렘은 전체가 그대로 완벽하게 남아있고 예수님 세례터, 여리고, 길갈, 쾌락, 베들레헴, 시내산, 나일강 삼각주, 세르강, 사해, 요르단강, 아르논강, 롯 동굴 등을 들 수 있다. 이 지도를 통하여 그 당시의 자연 환경도 알 수 있다. 요르단강에는 강을 건너는 나루터가 두 군데 표현되어 있는데 모두 노가 없이 줄을 당겨 건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도 요르단강이 그리 큰 강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요르단강의 사이로 들어가는 부분에 물고기가 거꾸로 올라가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사이가 일반 바닷물보다 작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임을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 세례터 주변에는 사슴이 뒤쫓아오는 사자를 뒤돌아보며 도망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근처에는 지금도 멧돼지, 여우, 하이에나 등의 맹수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사슴 주변에는 검은 세개나무를 볼 수 있는데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며 그 범위가 시딤 계곡까지 미쳤다고 되어 있는데 시딤은 사막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하며 그림 속의 검은 나무가 시딤 나무이다. 그리고 이곳은 모세가 3번에 걸쳐 고별 설교를 한 곳이다. 또한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러 여호와의 저주로 연병에 걸려 2만 4천 명이 죽은 곳이기도 한다. 예루살렘은 지도의 중심임을 감안하여 실제보다 훨씬 크고 자세하게 과장되어 있다. 북쪽에 다메섹문, 동쪽에 황금문, 남쪽에 분묘문 등이 그려져 있고 예수님 무덤교회 등 주요 교회도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앙과 위쪽의 hin선은 로마 시대의 중앙 열주대로인데 고고학자들이 이 지도상의 위치를 참고하여 실제로 대로의 일부를 발굴하였다고 한다. Io già lo sapevo che non c'è la risposta, però 느보산 구약 성서에 따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지 40년 만에 이 산에 당도하여 가나안 땅을 바라본 다음 거기서 120세로 죽었다고 한다. 이 산은 3개의 중요한 봉우리로 이루어졌는데 가장 높은 봉우리간이 바로 높이 835m이고 두 번째 높은 봉우리는 높이 790m 무카야드, 세 번째로 높은 봉우리는 높이 710m의 시아가이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비스가 봉우리는 이 산의 세 번째 봉우리인 시아가라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실제로 시아가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에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이다. 서해와 그 서북면에 위치한 초기 예수시대의 유대교 수도원 유적지, 쿰란 동굴, 오아시스 도시 예리고와 요르단강과 예루살렘 사이의 유대 사막, 그리고 예루살렘의 동부 구릉에 있는 올리브산 꼭대기 등을 환히 바라다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시아가 봉우리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프란체스코 성서 연구소에서는 1933년부터 1976년에 걸쳐 시아가를 많은 건축물을 발굴해냈다. 모세의 죽음을 기념하여 4세기에 세운 소성당과 제2방과 세례당, 장례당을 두루 갖춘 대성당이 발굴되었다. 이 대성당은 5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제2방에서는 시골 풍경과 사냥하는 모습을 그린 모자이크가 발굴되었다. 이 모자이크는 531년에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함께 발견되었다.
한편 구약 성서에 따르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기만 하고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전승이 기록되어 있다. 그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반도에서 야훼께 반역한 죄 때문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모세가 시나이 반도 신광야 카데스에서 하느님의 명을 어긴 죄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었다고 한다. 즉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을 불러 모은 뒤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이를 따르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쳤다고 한다. 이 불충으로 모세는 느보산에서 임종하였다고 한다. 사람들이 살았던 서울에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동물들이 같이 사냥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주변 지역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제라시는 로마 시대 10개의 이성 도시인 데카폴리스 중의 하나로 암만 북쪽 4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건설되었다. 하드리아누스 개선문은 130년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제라시 방문을 기념하여 세웠다. 하드리아누스 개선문은 제라시의 남쪽 경계인 남쪽문이었다. 제라시 마차 경주장 히포드롬은 길이 245m, 폭 25m로 최대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경기장 규모만 봐도 제라시 재력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제라시가 한동안 데카폴리의 수도 역할을 톡톡히 했기 때문이다. 고대 제라시는 동, 서, 남, 북에 각각 하나씩 모두 4개의 큰 성문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남문과 북문 2개만 남아있다. 남문은 성밖 하드리아누스 개선문에서 직선 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남문에서 북문까지는 중앙 광장을 통하면서 중앙대로로 이어져 있다. 남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왼쪽으로는 3세기경의 것으로 보이는 상점터가 있고 올레브를 짜던 악축기가 있다. 이게 올리브 기름 짜는 거라고요? 이게?
제라시의 중심부는 석주가 늘어선 1500m에 이르는 중앙대로로 이어지며 열주대로 또는 석주대로라고 부른다. 제우스 신전은 제라시의 남문으로 들어서서 왼쪽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다. 1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헬레니즘 이전 양식이 일부 남아있고 15m 높이의 고린트 양식 기둥들이 세워져 있다. 코스마스와 가미아누스 교회는 의사였던 쌍둥이 형제를 기념하여 세워진 교회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자이크 장식으로 유명하다. 6세기경에는 14개의 기독교 교회가 있을 정도로 기독교가 융성하였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2세기경 지어졌다. 12개의 기둥으로 지탱되던 이 신전의 성소 부분은 현재 11개가 복원되어 있다. 아르테미스를 제라시의 수호 여신으로 숭배하였기에 신전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성경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아레미 여신으로 적고 있다. 님프 신전은 2세기에 만들어진 공동샘터로 물의 여신 님프 신전과 결합되어 있다. 로마의 도시에서 샘은 도시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다. 사자의 입에서 샘물이 나오도록 고안되어 있다. 모든 여신 집합